안녕하세요. 인천영입니다. 제가 오늘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또 제목으로 달았고요. 서브타이틀로 자동차, 화장품, 수소 테마도 잡았고, 원전, 그리고 게임주, 이렇게 요즘 테마주가 잘 가니까 쭉 좀 잡아봤습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막판에 좀 올라오면서 또 하반기에 반도체가 상당히 좋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5월달 끝나가지만 상반기 막바지 아닙니까? 하반기와 내년도를 생각하면서 좀 길게 봤을 때 이 그 반도체는 꼭 담아야 되겠다, 그런 의미, 그런 의지를 좀 담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글을 써서 올렸는데 특징적인 것은 오늘 유로 스톡스가 올랐다라는 것이 아니고 ECB가 다음 달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기준금리 인하 전망. 요 인하 전망은 왜 나왔냐 하면은, 그 밑에 보시면은, 그, 있죠? 그, 스위스하고 스웨덴과 체코, 이런 데가 이미 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유로존의 유럽중앙은행, 유로존 20개국은 아직은 금리 인하 안 했는데, 주요국, 스위스는 아주 상당히 주요국이죠. 금융에서도 좀 상당히 그 비중이 있는 나라고. 스웨덴은 북유럽의 중심국가고, 체코는 동유럽의 중심국가고, 스웨덴, 스위스, 체코가 금리를 인하했고, 그렇다면 유럽중앙은행도 뭐 금리 인하를 할 만한 그런 여건들을 갖추었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인데, 그 유럽중앙은행, 그러니까 ECB가 금리를 인하한다면 미국도 결국엔 금리 인하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금리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뭐 CPI, 소비자 물가 지수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아직은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도 그렇고 아직은 크게 그 만족할 만한 하락이 아니다라는 그런 이제 부분이 있어요. 또 이제 PC 가격 지수도 그렇고, PC 가격 지수는 이제 곧 이번 주에 나오죠. 그래서 이번 주 주말에 나옵니까? 이 PC 가격 지수 같은 것들을 지금 연준이 굉장히 그 관심을 가지는 그런 쪽인데, 이런 것들이 연준의 마음에 들 만큼 그렇게 그 인플레가 안정돼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 연준이 그 만족할 만한 것은 2%대 진입이 아니라 2% 초반까지 가는 이런 것을 이제 원하고 있는 건데,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항상 정책이라는 게 선제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제반 상을 검토할 때에 이 그 5.5% 정도는 좀 비정상적인 금리다라는 것에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로존이 이렇게 금리를 인하한다면 미국은 좀 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냐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일단 22 유럽이 먼저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아마도 그 다음 차례가 이제 미국이 되지 않을까. 6월달에 인하한다면 9월달 정도면 뭐 충분히 금리를 손댈 만한 여건이 되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이제 유럽 지수 차트 좀 보자고요. 자주 제가 보여드리긴 하지만 유럽 지수 차트 보면은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좀 잘 못 올라가고 있지. 그 아시아권, 특히 중국 근처에 있는데, 중국과 뭐 한국과 대만 이런 데는, 대만도 우리보다 좀 나은데, 네, 유럽과 미국과 유럽 쪽은 정말 잘 가고 있어요. 지금 이게 독일의 차트입니다. 독일의 닥스 지수 차트인데, 에, 이게 뭐 정말 많이 올라왔죠. 독일의 닥스 지수 차트를 보게 되면은 그 최근의 저점이 이 정도입니다. 여기 정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12,000인데 지금은 이제 19,000에 있거든요. 19,000. 그리고 이제 역사적 고점 돌파를 다 했고, 역사적 고점이 이제 16,000 정도였는데, 지금 뭐 19,000, 2만 포인트를 향해 가고 있으니까 독일의 닥스 지수가 많이 올랐죠.
22년도가 22년도 10월달에 저점이 그것은 다 공통적이에요. 어느 나라나 22년도,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재작년의 봄에 저점이 한번 나왔고 이후에 이렇게 바닥을 찍은 건 다 똑같은데 22년 10월달이 뭐 미국도 우리나라 다 저점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독일의 지수는 힘껏 돌파해가지고 지금 이제 뭐 전고점을 3,000포인트나 돌파한 이런 상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독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또 뭐 다 비슷합니다. 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뭐 22년도 초에 팍 떨어졌다가 아주 뭐 요건 참 20년도고 프랑스도 이제 22년도가 팍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쭉 복구하는 과정들. 독일, 프랑스, 영국도 마찬가지고 뭐 일본도 좀 비슷한 모습이었죠. 요게 이제 그 글로벌 선진국들의 모습이다. 근데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아니라서 그런 건지 몰라도 어쨌든 굉장히 좀 취약한 모습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이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에 대해서는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일단 중국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 근데 이제 그쪽은 그렇지만 사실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뭐 바닥을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바닥 수준을 헤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중국이 그 투자 붐으로 버블이 있었던 시기 이때 그때에 비해서는 뭐 아직 뭐 한 형편없이 낮은 수준에 있지만 그때 이제 2000년대 2005, 6, 7년도 그때는 정말 좀 중국의 시대였죠. 중국의 투자가 몰리면서 중국으로 전 세계 자금이 몰리면서 이때 이제 버블을 만들었던 것이고, 사실은 그때 이후에 중국은 굉장히 오랜 기간에 침체를 겪고 있다. 요거는 이제 예전에 일본이 89년도에 4만 포인트 근처까지 갔다가 거의 뭐 20년 이상 30년 40년인가요? 그렇게 쭉 조정을 받은 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제 중국도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중국이 고점 친 지가 이게 몇 년도입니까? 2007년도니까 거의 만 20년 다 돼가요.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하면 한 20년 전에 고점 치고 조정받고 있는 거 생각하면은 어찌 보면 중국의 잃어버린 20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중국은 그 이후로 계속 그 경제가 조정을 받고 있다. 이게 이때 왜 올랐냐는 것은 다른 것보다도 이제 투자 붐 때문에 올랐죠. 전 세계 자금이 다 중국으로 몰리면서 이런 현상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고 그 이후로는 이제 한 번도 그 상해 지수 이거 초대박장 이걸 이제 못 만들었어요. 6,000포인트를 넘어가는 장이었는데 이제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중국도 일본과 거의 비슷한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러면 일본이 한 40년은 안 됐겠구나. 한 35년 만에 일본 니케이 지수가 고점을 친 게 나오지도 않는다 이제. 주봉으로 봐야 되나, 주봉으로. 이게 이제 그 89년도 아닙니까? 89년도. 89년도에서 99, 2009, 2019, 뭐 30한 5년, 그죠? 35년 만에 최고가를 돌파했는데, 그렇다면 중국도 한 35년? 2007년도의 고점을 다시 가려면 35년 있어야 되나? 뭐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비슷한 맥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향을 우리가 좀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중국 영향을 우리가 좀 받고 있다. 그때 이제 중국이 대박을 칠 때 우리나라도 이제 중국 수혜를 좀 사실은 많이 받았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그때 상황이었고, 그때 우리나라도 2007년도 이럴 때 엄청 6년, 7년, 8년 때 엄청 좋았잖아. 8년은 좀 그랬지만 2005, 6, 7 엄청 좋았죠. 그 영향을 우리나라가 좀 지금도 받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제 그 미국이 메모리얼 데이로 이제 쉬고 있는데
글로벌 여건으로 볼 때는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 아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 아니다. 글로벌 여건으로 볼 때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JP 모건의 수장들 분들은 참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반적으로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렇게 쭉 상황들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럽에 이제 유가 중동 문제가 있지만 중동 문제가 또 유가를 또 흔들지도 못하고 하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경제의 순환으로 볼 때는 지금 상당히 좀 안정된 흐름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게 맞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S&P 500이나 보면 이쪽도 사실은 미국, 유럽과 일본의 흐름을 거의 다르지 않죠. 미국도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르지 않아요. 미국도 흐름은 똑같습니다. 이제 신고가를 내고 있고 또 유럽은 이제 신고가를 돌파했고 신고가를 내고 있는 하여튼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감안한다면 세계 경제에서 이상은 없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요즘 유튜브에 보면 참 비관론들이 많아요. 그래서 비관론의 근거가 되는 것들은 많이 있죠. 뭐가 어떻다 또 미국에서도 유명 인사들이 아직도 스태그플레이션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글로벌 경제나 이 정시를 쭉 보게 되면은 그렇게 걱정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올라야 되는데 우리가 요즘 해외 투자를 많이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국내 주식 투자를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 투자는 왜 이렇게 안 좋을까? 굉장히 이제 힘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그 탓을 반도체로 해죠. 반도체. 이 반도체가 우리나라의 중추 산업 중에 하나인데 반도체가 이게 약하다. 그래서 반도체가 좋아지면 좋아질 것이다 라고 이제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제 반도체가 좋아지고 있잖아요. 반도체. 그래서 반도체가 이제 좀 좋아지는 흐름으로 가고 있으니까 한국 경제는 아마도 올 하반기로 왔을 때는 굉장히 좀 지금 현재도 좀 좋아지고 있고 좋아지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반도체가 좀 좋아지기 막 시작한 그런 단계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반도체에 대해서 지금 요즘 제가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한테 일단 첫 번째 세계 경제가 불안한 것은 없어요. 그게 아주 가장 첫 번째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엔비디아 같은 그런 훌륭한 기업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엔비디아만은 못해도 삼성전자 같은 그런 기업을 가지고 있고 또 현대차를 가지고 있는데 현대차와 삼성전자를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는 막 작년에 적자를 무지하게 내다가 이제 올해부터 이제 흑자로 돌아가기 시작했고 현대차는 작년에도 좋았고 올해도 나쁘지 않고 피크아웃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걸 감안한다면은 조만간에 대한민국의 중요한 흐름이 오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봐보자. 곧 아마도 뭔가 아주 멋진 대한민국의 흐름이 올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자는 거죠. 그렇게 보면서 대응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어제 한중일 정상회담이 있었단 말이죠. 제가 한중일 정상회담을 어제 또 꼼꼼하게 아주 굉장히 길어요. 합의문이 긴데 그 내용을 제가 꼼꼼히 좀 훑어봤습니다. 근데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이 있어요. 이제 의미 있는 진전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미국이라든가 일본, 유럽도 중요하지만 중국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중국과의 관계가 약간 좀 끌끌었어. 그동안에. 근데 그것을 좀 개선시키려고 하는 여러 시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 경제나 증시에 굉장히 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제 주가의 움직임을 좀 유심히 봤습니다. 생각만큼 그렇게 주가에 많이 반영되는 모습은 아니었는데, 최근에 뭐 화장품주들이 조금 올라오고, 또, 게임주가 많이 올라온 것은 아닌데, 기대감이 좀 반영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 중국과의 여러 합의문 같은 것도 좋았고, 또, FTA 요 얘기도 참 좋았습니다. FTA가 이제 그 전에 이제는 상품 FTA, 그러니까 일반 상품들 그런 상품 FTA였는데 이제는 서비스 쪽으로 또 뭐 법률까지 해서 서비스 쪽에 FTA를 하자라는 건데 중국의 자신감이 있어 반영되는 것일 거예요. 아마 중국도 이제는 자기네 나라의 그 서비스 산업 상당한 궤도에 올랐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테무라든가 알리익스프레스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감안한다면 서비스의 개방화도 중국도 한국도 다 좋은 그런 부분이 된다 보여지고. 근데 이제 규모로 봤을 때는 한국한테 훨씬 좀 유리할 수 있는 국면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물론 거꾸로 얘기하면은 미국과 한국이 서비스 개방했을 때 미국의 대형 로펌 같은 게 들어와서 한국에 서비스를 하게 되면 한국이 좀 어려워질 수 있다. 그것도 이제 이해가죠. 마찬가지로 중국과 한국에서도 중국은 이제 거대 국가니까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생각하는데 어쨌든 저는 뭐 개방이라는 게 항상 보면은 나라 경제를 부흥시켰다 봅니다.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좋은 것도 있다. 이렇게. 그런 것들의 진정 같은 것들은 꽤 의미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어제 뭐 크게 오르진 않았지만 우리 화장품부터 시작해서 화장품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잖아요. 화장품 종목들 그리고 관련해서 이제 여러 문화, 엔터, 게임 이런 것들 좀 봐야겠다라는 거고 화장품주는 다시 한번 차트를 쭉 보게 되면은 이제 원래 화장품의 메카는 LG 생건이죠. 근데 LG 생건이 꽤 올라왔습니다. 주가 꽤 올라왔어요. 최근 들어 좀 지지부진한 모습 보이지만 꽤 올라왔고 아무래퍼시픽도 이제 마찬가지 주가 상당히 올라왔어요. 이 대표 종목들이 저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화장품주는 이제 바닥은 확실히 벗어났다. 지금 여러분 보시면은 이 아무래퍼시픽의 장기 차트가 좀 돌아서 해야겠죠. 게다가 지금 정별 상태가 있습니다. 정별 상태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기술적으로 매수하기에 좋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위에 이제 과열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좀 조정받기를 기다려야 되겠죠. 과열된 상태에서 바로 들어가는 것은 조금 타이밍상 별로 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 좀 조정받으면 이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을까요? 그리 보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대표 대형주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중소형주는 어떻게 되느냐? 뭐 코스맥스 요것도 이미 그렇죠. 그 다음에 한국콜마. 우리가 이제 차트를 보는 이유는 이제 타이밍을 잡기 위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색조 화장품의 대명사, 아이패밀리 SC. 이것도 이제 완전 정비열 상태예요. 마녀공장, 스님 뷰티 사이언스. 그래서, 스님 뷰티 사이언스는 아주 급하게 아주 올라가죠. 그래서, 이렇게 좀 급하게 올라간 종목들을 따라잡기에는 조금 지금은 이제 좋은 타이밍은 아니다. 라고 보고 있지만 뭐 아직까지 안 올라간 종목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한테 투기적 종목에 들어가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항상 정석 투자 수익도 중요하지만 손실도 피해가는 게 중요하다 하는 관점에서 화장품 중에서 좀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조금 기다렸다 사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좀 덜 올라온 종목 중에서 아직 우리가 앞으로 좋아질 여지가 있는 종목들은 뭐 이 정도 될까요? 뭐 이치한불 조금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죠. 토니모리 이 정도는 좀 덜 오른 측면이 있는데 대표 대장주들이 조정받을 때 살 것인가 아니면 덜 오른 종목을 지금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대표 선수들이 좀 조정받을 때 사는 게 맞다 그렇게 봅니다. 그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게 이제 엔터주하고 게임주입니다. 게임은 워낙 바닥을 해버리고 있고 뭐 실적도 참 안 좋았죠. 가까운 시일 내에 게임주가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는 글쎄 지금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좀 풀리고 여러 가지 이제 게임주 나름의 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풀려야 되는데, 근데 엔터주는 조금 좀 다른 것 같아요. 엔터는 조금 먼저 올라오는 것 같죠. 그래서 뭐 SM 바닥에서 좀 헤어날 듯한 모습들. 근데 뭐 아주 뚜렷하진 않아요. JIP 엔터. 바닥은 거의 바닥 같아 아직까지도 헤어났다는 소식은 없는데 큐브 엔터. 조짐이 거의 없습니다만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거죠. 좀 관찰할 필요는 있겠다. 하이브, YG 엔터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관찰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그거 좀 여러분이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행 관련해 가지고는 여행주나 항공주나 면세점주들도 아직까지는 좀 그래요. 카지노도 그렇고 좀 더 관찰해보자 하는 말씀 드리고, 그래서 가장 많이 내려온 게 이제 엔터주하고 게임주인데 요것들이 이제 올라올 여지가 있어 보인다 하는 거. 요게 이제 한중일 정상회담 관련된 얘기. 그다음에 수소차 그래요. 수소차 쪽은 사실 일본과의 수소 협력 이거는 큰 뭐 재료는 아닌 것 같고, 두산 푸얼셀 같은 이 종목들이 좀 올랐죠. 요거는 이제 특별한 재료라고 이제 봐야 되는데, 데이터 센터 같은 데 때문에 이제 SMR이 있고 또 수소 발전이 있지 않습니까? 수소 발전. 두산 푸얼셀, S 푸얼셀, 범한 푸얼셀. 요거는 이제 좀 길게 봤을 때 개념 자체를 이렇게 저는 봅니다. 소형 발전소, 송전 부담이 없는 소형 발전소, 대규모 에너지를 소모하는 공장이라든가 데이터 센터 근처에다 짓는다. 그래서 그게 이제 원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SMR이죠. 원전이 될 수 있고, 이런 이제 두산 푸얼셀처럼, 이게 이제 내용 그겁니다. 천연가스를 이용해 가지고 거기서 수소를 추출해서 그 수소를 가지고 전기를 만든다 하는 수소 전력이죠. 그러면 이제 수소차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보다는 수소 전력. 그래서 그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것들이 좀 뜨고 있다. JNK 글로벌까지. 이거는 한번 좀 옛날에 우리가 했던 수소차보다는 훨씬 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 그런 것들 관점에서 두산 푸얼셀, S 푸얼셀, 범한 푸얼셀 이런 것들 한번 관심 좀 가져보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요거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게 사실은 저는 수소 테마는 또 금방 사라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수소 테마가 지금 그렇다고 이게 이제 스토리란 말이죠. 실적이 아니라 당장 그걸 갖다 짓고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지으면서 두산 푸얼이나 S 푸얼이나 이런 것들의 실적이 확 좋아진다. 그럼 좋은데 그건 아니고 스토리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가가 단기로 반짝였다가 다시 또 죽겠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스토리도 좀 어느 정도 있고 전기차의 미래, 그러면서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게 그냥 이런 거야. 현대차 3일 동안 조정을 받고 모양이 좋아졌어요. 현대차 좋으네. 또 뭐 기아도 마찬가지고요. 기아도 그렇고, 기아는 뭐 조정도 없이 막 올라오나 다시. 그다음에 뭐 만도가 최근에 또 올라왔는데 HL 만도. 그 외에 이제 개별 자동차 부품주들 가치주 개념이죠. 그런 쪽에 좀씩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 있다가 좋은 모습이다 생각이 되고. 자동차보다 조금 더 우리가 관심 가지는 게 초반에 말씀드렸던 하반기에 반도체가 좋아질 것이다. 그거 얘기는 이제 계속 들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생각이 어떠냐. 제가 타이틀도 삼성전자를 달았는데, 그래서 뭐 5말 6초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5말 6초. 뭐 하나의 루머성인데 5말 6초. 엔비디아의 납품이 5말 6초에 결정될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삼성전자 얘기는 그게 아닙니다. 삼성전자 얘기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HBM을 다 개발 완료돼 가지고 잘 하고 있다. 잘 하고 있는데 하이닉스보다 뒤처진 건 맞다. 그래서 조금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12단짜리를 갖다가 이제 엔비디아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다. AMD에서도 테스트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엔비디아 AMD를 테스트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여러 GPU라든가 소위 AI 가속기를 만들고 있는 AI 가속기 목이 좀 잠기네. AI 가속기를 만들고 있는 회사에다가 테스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테스트라는 게 그래요. 극한 상황에서는 에러가 발생하겠죠. 뭐 온도가 굉장히 높아진다든가 이런 극한 상황에서.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에러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이제 보완해 가는 게 원래 그렇다 이거지. 원래 반도체는. 그래서 삼성전자가 떨어졌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된다.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테스트를 하면서 서로 이제 그 보완해 가는 사항들, 그쪽의 요구 조건과 이쪽의 요구 조건을 보완해 가는 사항들, 그런 것이 있는 것이다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납품이니까 계약 조건이 있겠죠. 납품이 있으니까 엔비디아는 이제 밴드가 많잖아요. 하이닉스도 있고 마이크론도 있고 삼성도 있고, 그리고 밴더들끼리의 어떤 가격이라든가 수량 같은 거를 주의해 가는 사항들. 마이크론은 이제 캐파가 작아요. 엔비디아가 내년도에 12단짜리를 그 이후로도 계속 좀 성장하려고 그러면 삼성의 도움 없이는 안 돼. 삼성의 HBM 없이는 되지도 않아요. 택도 없어. 그러니까 삼성이 납품하고 하는 것은 뭐 명약 관화한 사실이야. 근데 그게 이제 조건들이 있겠죠. 서로 가격 조건, 수량 조건, 무슨 뭐 품질 조건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들을 지금 조정해 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뭐 5말 6초가 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 있는 것이지, 뭐 떨어졌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된다. 왜냐면 개발 다 해가지고 납품했는데 뭐 떨어진 게 어디 있어요. 삼성이 뭐 구멍가게도 아니고. 자, 그렇게 보시면서 하반기에는 반도체 사람, 작년도에는 말이 돼. 반도체가 워낙 죽을 썼으니까. 대한민국은 반도체 공화국인데 자동차는 좋았지만 반도체가 워낙 죽을 썼으니까 경제가 안 좋았다 하는 것은 말이 된단 말이죠. 근데 올해는 반도체가 살아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에 한국의 경제와 주식시장이 살아날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보는 게 맞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삼성의 회장은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렇죠. CEO가 중요해요. CEO가 사실은 그 어떤 기업의 어떤 결정적인 뭐 그런 건 아니지만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 거라서 CEO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차곡차곡 좀 뭐 어려운 장이에요. 뭐 개별주의 베팅이 그 수익을 금방 내는 그런 장은 아니지만 차곡차곡 있다 보면은 이제 모든 게 좋아졌을 때 엄청나게 크게 수익을 내는 거죠. 모든 게 좋아졌는데도 수익이 안 나면 그건 정말 바보고, 모든 게 좋아졌을 때 수익을 엄청 내야 된다는 거, 그거를 갖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유튜브가 지금 작동이 안 돼가지고 조금 이따 유튜브는 제가 따로 올릴게요. 녹화는 되어 있으니까.